내 30번째 생일 파티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내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냐? 당장 집에서 나가라.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피가 맛이 느껴질 정도로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런데 그 직후 문이 열리며 나타난 변호사가 꺼낸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아버지가 나를 유괴한 범인이라는 증거였다.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평생을 김민준으로 살아왔지만 그 서류는 나의 진짜 이름이 박준호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아버지 아니, 김태성 씨는 내가 5살 때 내 진짜 부모로부터 나를 빼앗아 자신의 피를 이을 후계자로 키웠다. 왜? 그는 불임이었고 그의 제국 같은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인생은 거짓말의 집합체로 변했다. 배신의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 자신을 삼킬 독이 될 줄은 몰랐다. 그 파티의 후유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변호사, 이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의 진짜 어머니는 박수연 씨예요. 그녀는 당신을 찾기 위해 25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태성 씨가 그녀를 위협했죠, 위협.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엄격하지만 가끔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 남자. 이제 그는 괴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세계는 검은색으로 물들었다. 나는 태성의 회사, 태성그룹에서 일하고 있었다. IT 부서의 평범한 직원으로 그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온 삶, 매일 아침. 그는 내게 민준아, 내가 내 자랑이야 라고 했지만 이제 그 말은 독이 됐다. 유괴. 그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하지만 내 삶의 현실로 다가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머니 아니 의부서머니인 최은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의 2번째 아내로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유일한 가족이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파티에서. 아버지가 왜 그랬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민준아. 나도 몰랐어. 태성이, 그는 나한테도 숨겼어. 은정 어머니의 고백은 또 다른 배신이었다. 그녀는 태성과 결혼한 지 10년 후에야 나를 알게 됐고 태성은 입양아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했다. 내 얼굴이 태성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물었어. 그런데 그는 화를 내며 입양은 비밀이라고 했어. 미안해, 그녀의 사과는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 왜 나는 이 거짓 속에서 30년을 보냈나?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핸드폰에 쌓인 메시지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로부터의 생일 축하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유괴 사건 한국.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25년 전 박수연이라는 여성이 아들의 실종으로 자살 시도한 사건. 그 여자는 내 어머니였다. 기사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내 얼굴과 똑같았다. 눈매, 코, 입술. 나는 거울로 달려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게 나의 진짜 가족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이 씨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종로의 오래된 빌딩에 있었다. 한국의 법조계답게 차가운 공기와 서류 더미가 가득했다. 준호 씨,
태성 씨는 당신을 유괴한 후 증거를 모두 지웠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의 비서가 양심의 가책으로 증언서를 제출했어요. 그 비서는 유괴 당일 태성 씨가 당신을 안고 도망친 걸 봤대요. 비서. 그 이름은 한길이었다. 태성의 오른팔, 나의 삼촌처럼 느껴지던 사람. 배신의 고리가 점점 커졌다. 이 씨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어린 내가 태성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 뒤에는 박수연이 울부짖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당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태성의 돈과 인맥으로 무마됐어요. 그는 재벌 2세였으니까요. 재벌. 태성그룹은 한국의 IT 거인, 스마트폰과 AI로 세계를 호령하는 회사였다. 그의 부는 나를 가둔 감옥이었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한 법적 싸움으로는 부족했다. 태성은 나를 자들로 키워 그의 제국을 물려줄 준비를 시켰다. 나는 그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먼저 진짜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이 씨가 주소를 알려줬다. 그녀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가는 길에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강을 봤다. 강물처럼 흐르는 내 감정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의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젊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25년의 빈 공간을 채웠다.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유괴 당일 태성이 나를 데리고 사라진 걸 봤다고 했다. 그는 다이가 필요하다고 중얼거렸어.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지? 그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복수의 첫걸음을 뗐다. 태성그룹의 내부 자료를 훔칠 계획. 나는 아직 직원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는 나를 사랑했어. 정말로 그 목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복수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복수의 불씨는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헤어진 후 나는 태성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은정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민준아, 태성이, 그는 지금 회사에 있어? 내가 사라진 걸 걱정하고 있대. 걱정.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걱정인가요? 그는 나를 훔쳤어요. 은정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태성은. 그는 불임으로 고통받았어. 첫 번째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미쳐 있었어. 너를 입양한 게 아니라 빼앗은 거라면 나도 용서 못해.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태성의 과거. 나는 알지 못했다. 은정 어머니는 차를 타주며 이야기를 꺼냈다. 태성은 20대의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가족은 없었다. 첫 아내는 그의 야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그 후 그는 나를 구했다고 믿었다. 그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왜곡됐지? 그날 밤 나는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만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파티에서 한 말, 후회 안 해요 내가. 그 서류를 바꾼 후에 그는 이미 알았다. 내일 회사로 와 이야기하자. 회의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태성은 여전한 카리스마,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준아, 그건 오해야. 변호사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웃었다. 증거가 있어요. 한 비서의 증언서.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길. 그놈이 배신했군. 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회의실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당신의 제국을 빼앗을게요. 회사 복도를 걸으며 나는 비밀 서버에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태성그룹의 AI 프로젝트, 시도 그건 그의 자랑, 하지만 약점이었다. 나는 그 안에 해킹 코드를 심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옛 사진을 봤다. 어린 내가 태성과 웃는 사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한길 씨였다. 준호 씨, 만나야 해요. 태성 씨가. 당신 어머니를 해치려 해요. 한길. 배신자인가, 동지인가?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50대 후반, 피곤한 얼굴이었다. 25년 전 태성 씨가 당신을 데려왔어요. 박수연 씨가 따라왔지만 그는 그녀를 때리고 쫓아냈죠. 나는 도울 수 없었어요. 한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그는 태성의 비서로 유괴를 목격했다. 나는 돈 때문에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을 도울게요. 서버 비밀번호를 주죠.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 나는 그 비밀번호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이게 또 다른 함정인가? 그 주말 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인천의 작은 집, 그녀는 김치를 담그며 기다렸다. 준호야, 복수하지 마, 그냥. 내 삶을 살아. 이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는 우리를 파괴했어요. 우리는 함께 TV를 봤다. 한국 드라마, 가족 배신을 다룬 이야기. 아이러니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가 속삭였다. 태성 씨가 당신을 키운 건 사랑이었을지도 몰라. 왜곡된 사랑이지만. 그 말은 나를 괴롭혔다.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증오의 경계였다. 월요일, 회사에서 나는 서버에 접근했다. 시도 프로젝트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태성은 나를 유괴한 후 내 진짜 가족을 감시했다. 어머니의 일상, 그녀의 고통 모두 그의 소나기에 있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코드를 심었다.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질 바이러스. 하지만 그날 저녁, 태성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내가 한 짓 알아. 와서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함정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한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씨, 미안해요. 태성 씨가 나를 협박했어요. 또 배신. 태성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너는 내 피가 아니야? 하지만 내 제국은 내 거야. 포기해. 그의 미소는 사악했다. 나는 도망쳤다. 밤거리를 달리며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나는 이미 상처 입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태성의 약점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나는 한길의 배신으로 더 조심스러워졌다. 대신 은정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태성의 서재에 접근할 수 있었다. 민준아, 위험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녀는 밤에 서재를 뒤졌다. 가져온 파일 태성의 일기였다. 페이지마다 그의 고독이 스며나왔다. 민준을 얻은 날 나는 태어났다. 그는 내 구원자다. 왜곡된 사랑.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소유욕이었다. 일기 속에 더 큰 비밀이 있었다. 태성은 유괴 후 내 진짜 아버지 박현우를 죽였다. 현우는 방해꾼이었다. 수연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박현우. 내 진짜 아버지? 그는 태성의 사업 라이벌이었다. 유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복수와 야망의 산물.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네, 교통사고로. 하지만 의심스러웠어. 경찰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나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태성의 인맥은 두려웠다. 대신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익명으로 기자에게 자료를 보냈다. 조선일보의 베테랑 기자 윤미경 씨의 그녀는 나를 만났다. 강남의 작은 찻집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대형 스캔들이에요. 재벌의 어두운 면,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한국 미디어의 본능 진실을 파헤치되 생존을 위해 조심. 기사가 터진 건 다음 날이었다. 태성그룹 회장, 과거 유괴 의혹, 주식은 폭락했다. 태성은 나를 불렀다. 내가 한 짓이냐? 멍청한 놈, 그의 분노는 폭풍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나를 벽으로 밀쳤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내 진짜 부모는 쓰레기였어. 현우는 나를 배신했어. 배신? 태성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현우와 파트너였지만 사업 아이디어를 훔쳤다. 유괴는 그 복수였다.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쓰레기예요. 나를 훔쳐서 당신의 유산으로 만들었잖아요. 싸움은 격렬했다. 은정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태성아, 내가 잘못했어. 태성은 그녀를 노려봤다. 너도 배신자냐? 그는 은정 어머니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 기자 팁으로 온 그들. 김태성 씨 체포합니다. 유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태성은 끌려가며 웃었다. 민준아, 너는 나와 같아. 이 피는 변하지 않아. 그의 말은 저주였다. 감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나를 봤다. 그 눈빛에 후회는 없었다. 오직 소유욕.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어머니와 함께 현우의 묘를 찾았다. 부산의 작은 묘지. 아빠,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다. 한국의 가을, 잎사귀가 떨어지듯 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이겼지만 잃은 건 너무 컸다. 그러나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한 길의 편지. 준호 씨, 태성 씨의 진짜 비밀, 당신은 그의 생물학적 아들이에요. 현우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태성과 수연의 불륜 이 충격. 내 혈액은 태성의 것. 복수는 무의미해졌다. 혈액의 진실은 나를 무너뜨렸다. 태성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나는 DNA 검사를 했다. 결과 99.9% 일치. 나는 그의 아들이었다. 불륜의 산물. 어머니 박수연은 알았을까? 나는 그녀를 만났다. 엄마,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었다. 태성과의 실수는 젊었을 때 현우를 사랑했지만 태성은 강요했어. 당신을 낳은 후 그는 당신을 빼앗았지? 배신의 층이 쌓였다. 수연은 현우를 속였고 태성은 그걸 이용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회사에서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재벌 사생아, 소문이 돌았다. 한국 사회의 잔인함 가족 스캔들은 영원한 낙인? 은정 어머니는 떠났다. 민준아, 나도 지쳤어. 이 집은 저주받았어.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다음 단계, 태성그룹 인수. 주주총회에서 나는 후보로 나섰다. 연설 중 태성의 유산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사를 재건하겠습니다. 청중은 갈렸다. 일부는 배신자, 외쳤고 일부는 혁신, 환호했다. 그날 나는 이겼다.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사무실에서 태성의 사진을 봤다. 그의 미소가 나를 비웃었다. 밤에 악몽이 왔다. 어린 내가 유괴되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한길이 찾아왔다. 준호 씨, 태성 씨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어요. 당신을 원망하며 자살? 그의 약함이 드러났다. 나는 감옥을 방문했다. 철창 너머 그는 초췌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너는 나야? 그 피 때문에.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까? 아니, 파괴할까? 변호사 이 씨가 말했다. 준호 씨, 소송을 취하하세요. 그는 이미 무너졌어요. 하지만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나는 회사 자금을 빼돌아 그의 적들을 도왔다. 라이벌 회사에 투자. 태성그룹은 서서히 무너졌다. 어머니 수연이 병들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암 병원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준호야, 용서해. 태성을.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장례식에서 태성의 변호사가 왔다. 그가 편지 썼어요, 편지. 민준아, 나는 괴물이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제국을 불태워라. 그게 나의 속죄. 나는 불태웠다. 회사 건물에 불을 질렀다. 아니, 은유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 직원들은 항의했지만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나는 태성처럼 되나? 왜곡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파괴하나? 회사의 붕괴는 서울을 뒤흔들었다. 뉴스 헤드라인, 태성그룹 파산 위기, 사생아 회장의 광기.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신 그림자로 움직였다. 옛 동료 한 명이 찾아왔다. 회장님, 왜요?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그의 눈에 절망. 나는 한국의 인연의 문화를 생각했다. 가족처럼 여기던 회사, 이제 제가 됐다. 태성은 출소됐다. 혐의가 약해진 채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낡은 한옥집에서. 민준아, 앉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우리는 막걸리를 마셨다. 한국식 대화 침묵 속의 진심.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수연을. 현우가 그녀를 빼앗았지. 그의 이야기, 젊은 시절 삼각관계. 불륜, 배신, 유괴. 너를 빼앗은 건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실패했지. 나는 물었다. 왜 나를 때렸어요? 생일에 그는 웃었다. 내가 서류를 알게 된 걸 느꼈어. 마지막으로. 아들로서의 너를 버리려 했지. 그 고백은 나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울었다. 아버지와 아들. 왜곡된 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적들을 모았다. 현우의 옛 친구들. 그들은 태성의 비밀 사업 불법 AI 감시 글 폭로했다. 정부 수사가 시작됐다. 태성은 다시 잡혔다. 이번엔 영원히.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스타트업. 하지만 그림자가 따라왔다. 은정 어머니가 돌아왔다. 민준아, 용서할 수 있니?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다. 우리는 재건했다. 작은 가족. 그러나 트위스트, DNA는 가짜였다. 한길의 조작. 진짜 테스트. 나는 현우의 아들. 태성은 속였다. 마지막 속임수. 나는 그를 용서했다. 아버지, 안녕. 그는 감옥에서 죽었다. 미소 지으며. 태성의 죽음은 비극적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재벌의 몰락, 미디어의 잔치. 나는 그의 관 앞에 섰다. 당신은 괴물이었지만 내 아버지였어요. 그 말은 나의 화해. 한국의 효문화 권수라도 피는 피. 나는 어머니 수연의 묘에 갔다. 엄마, 이제 자유해요. 바람이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책을 썼다. 빼앗긴 피,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나를 생존자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방황했다. 새로운 사랑이 왔다. 지은, 기자 윤미경의 동생. 그녀의 미소는 빛이었다. 준호 씨, 과거를 버려요.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서울의 밤, 불꽃놀이. 미래를 만들어요.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한길의 편지. 태성 씨는 당신을 유괴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당신을 그에게 맡겼어요. 현우의 빚 때문에 충격. 어머니의 배신? 나는 진실을 직면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복수는 순환, 하지만 나는 끊었다. 결말은 모호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영원한 그림자 속에. 독자들은 논쟁할 거다. 태성은 악마인가, 피해자인가? 나는 복수의 희생양.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자유로웠다.